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도 역시나 테마주인가 싶을 정도로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거의 22배로 폭증하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 테마들이 다시 한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월요일장도 진짜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 종목은 여전히 좀 소외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소외를 받아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주슐랭에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698-9082번, 02698-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또 방송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도 정말 찌뿌둥한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그래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딜사이트 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전문가님, 시장이요. 8월도 절반 벌써 지났어요. 네, 맞아요. 진짜 시간 빠르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8월도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 남은 절반의 8월장은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8월에 뭐 이벤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 미팅이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번에 이 이벤트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관방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국내 시간으로 봤을 때 23일 10시에 이 잭슨 파월 의장의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발언을 통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기나 혹은 지금 뭐 빅스텝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뭐 향방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로 반등이 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반등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와 맞물려서 지금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반기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눌림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마다 뭐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릴 때부터 들어가서 저가 찬스를 노려보자. 돈월이, BAP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장 그럼 어떻게 느끼셨는지 별점과 함께 한 줄평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뭐 별점을 주자면 한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난히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비유를 한다면 오늘 시장의 한 줄평은? 오늘 시장은 이제 코스요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예요? 에피타이저예요? 메인이에요? 지금은 아직 에피타이저 구간이고 이제 잠깐 메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씩 먹고 그쵸. 또 기다렸다가 또 다음 메인을 먹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뭐 테마성 종목들이 먼저 한 차례 강하게 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을 기다리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 먹으면 다음 요리 뭘까 기대하는데 딱 그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슐랭과 함께 종목 고민 남겨주세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바로바로 종목 상담 해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 근무 중이라서 어려워야 하신다면 문자샵 908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너튜브 보니까 지금 병재님이 오예 이러면서 댓글 남겨주셨고 반갑습니다. 꿈돌이님, 주셰프님 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사연인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월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네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 지금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고요. 네. 네, 16만 1,800원에 30%요. 지금 또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고민하시는 건가요? 아닌데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수익 중인데 아직 목표가를 못 잡고 있어서. 맞아요.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목표가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시청자님 여기까지는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목표 가격대가 있으세요? 저는 한 23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만약에 뭐 안 팔면은 더 어디까지 갈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문의를 한번 주셨나요? 네,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또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뭐 수익을 보고는 있지만 어디까지 갈지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직전 그렇죠. 고점만 24만 8,500원까지 튀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23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 우리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좀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중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해도 23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고점론이라든지 뭐 혹은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런 호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도 6년 만에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만 실적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더더욱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혹은 이 수익성이나 이 실적 부분에서도 개선이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한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나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나 미기업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흔들림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 흐름을 좀 보더라도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그리고 또 미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20만 원대 중반부터 갑자기 이제 10만 원 중반대까지 급격하게 좀 빠졌는데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흐름만 보더라도 충분히 국내 증시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일단은 23만 원 구간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23만 원 구간이 이전 고가권에서 1차적으로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물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3만 원까지는 들고 가시되 도달하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 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23만 원 구간을 돌파하고 완전히 안착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호실적과 연결이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흐름 혹은 외국인이나 메이저의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더 비중을 다시 확대하고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어느 정도는 좀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잔량으로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은 전문가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신고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아서 저희 기분 좋습니다. 떡 선물 세트 시청님 저희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전화부터 뭔가 수익 났어요. 이런 또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수익이 나도 고민이실 거고 손실 나면 더욱 고민이실 텐데 전화 문자 지금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 볼게요. 그러면 7218번님의 효성 TNC입니다. 33만 1,000원에요. 30% 지금 비중 담고 있는데요. 저 이거 어떡할까요?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효성 TNC가 쭉 좀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그랬었던 걸까?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 계속 보여주고는 있는데 박스권 탈출이 가장 좀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전문가님 보시면 효성 TNC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사부작사부작 하고는 있지만 주가가요 그렇게 막 시원스러운 퍼포먼스가 보여지질 않아요. 이게 뭔가 그쵸. 동일시에서 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차트와 뭐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네, 일단은 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다시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사업 부문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요즘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 주도 섹터 혹은 주도 테마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섹터에 있는 이런 효성 TNC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소외됐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바로 교체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을 다시 보시면은 22년도부터 다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물론 좀 조정이 있었지만 영업이익 부문에서 1,000억 원에서 2,000억 그리고 올해는 또 3,000억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모두 이미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스포츠 용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의류 쪽도 굉장히 좀 많이 수요가 올라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효성 TNC가 이제 본 사업으로 좀 두고 있는 이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랑 이 가격 자체도 판가 자체도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6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보통 이렇게 횡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거의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왔다가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다만 비중이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시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도 섹터에 대한 수급 편중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괜히 추가적인 현금을 사용을 해서 오히려 시장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은 좀 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시장 하락 영향이 여기 주가에도 미쳤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하락분을 좀 빠르게 만회하지 못한 부분인데 차츰 만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 다시 33만 원 구간에서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조금 더 강하게 수급이 쏠리는 그런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 쪽으로 좀 옮겨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잘해도 시장에 주도주가 있으면 거기로 아무래도 관심이 가기 때문에 소외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평락금까지 기다려볼 수 있다면 기다려보시고 진짜 만약에 너무 좀 힘들어하면은 다른 또 주도 섹터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또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네, 날씨 많이 덥네요. 좋습니다. 날씨 더워도 계좌 좀 빵빵하고 기분 좋으면 또 좋을 텐데 어떤 종목 좀 고민되세요? 제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는 한 16만 원 정도 16만 되는 것 원. 같은데 요즘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서 그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 지금 담고 계세요? 한 20% 정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손실은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위로를 하고 계신 부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전략 잡아드릴게요. 전문가님, 로봇주가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뭐 추세를 이제 좀 돌리면서 올라가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좀 평단가 낮춰가지고 조금 더 여기 비중 담아도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비중을 바로 태우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르다. 조금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순환이 될 그럴 시기에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주도했었던 섹터들이 이제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섹터 혹은 새로운 테마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반등을 굉장히 좀 빠르게 보여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 사실상 이미 이전에도 나왔던 재료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을 이제 내달 이제 B2C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인탑스라든지 이렌시스, 뭐 SBB테크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이 순환매를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이 보핏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과도하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데 있어서는 일단은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고 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좀 지속이 될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조금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현재 비중 20%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21 이평선 지금 상단으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21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우하향이지만 이게 점점 우상향으로 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상단에 올라탔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 11 이평선이나 5일 이평선도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10일 이평선도 추세 잡히면 확실히 정배열 간 거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육군 대테러 작전에 다족보행 로봇 시제를 납품한다. 이런 소식들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한번 기분 좋게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텀블러 선물 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우리 너튜브 사연들도 볼 겁니다. 와, 지금 우리 카니님은 출석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카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고동님이 이렇게 또 오셨는데 고동님이 또 너튜브에 사연 올려주셔서 봐드릴게요. 엘컴텍 지금 1,400원 비중 10%예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시장의 상황들이 이러다 보니까 금 관련주들을 좀 투자해 볼까 하는 또 이런 투심들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엘컴텍은 지금 3%대로 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평단가까지 오를 수 있을까가 고민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시장 상황에 금 투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컴텍과 같은 종목 혹은 뭐 양지사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이 빠질 때 오르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과 함께 좀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점차 이 변동성이 좀 죽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FOMC 의사록 발표, 그다음에 뭐 파월 의장의 뭐 발언 이런 것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안 좋은 방향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과 같은 혹은 블랙 먼데이와 같은 그런 큰 변동성은 좀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이런 엘컴텍이나 뭐 양지사 이런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하면 가는 게 금 관련주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면 어때요?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위험 자산을 좀 눌러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저금리로 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또 활성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이 중소형 지수라고 좀 볼 수 있는 러셀 지수가 움직였었던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자금력이 좀 빵빵한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에도 사실 투자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 대기업도 부담스럽겠지만 중소형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더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금 그런 투자들이 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로서 내가 이자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게 적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조금 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변동성 혹은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금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랐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좀 반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피드백도 이렇게 잘 드렸는데 좋은 판단이 되셨길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동님이 주식 못하니까 상담이라도 좀 빨리 올려야죠. 댓글 달아주셨어요. 속상한 마음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샵 9083번으로 지금 고동님 엘컴텍 사연이었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바로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갈 겁니다.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또 사연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도 지금 S바이오메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500원에 15%인데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됩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어요. 보도록 할까요? 지금 27,900원에서 오늘은 14%나 깊게 빠졌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좀 급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쫙 빠졌거든요. 네. 무슨 일이 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자본 잠식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오늘 환기 종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환기 종목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악성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을 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환기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주의 종목. 그쵸, 뭐 주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온다라든지 맞아요. 혹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회피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다만 다행히 정지를 받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왜냐면은 지금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 치료제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시장 이제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 흐름을 보시면은 한 달 사이에 몇 배가 오르는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네. 그만큼 굉장히 좀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9월에서 10월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임상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임상 예정이다 관련. 보니까 이제 그 이슈를 마지막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왜냐면 이때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은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았고 기대감이 그쵸. 굉장히 컸는데, 주가도 또 잘 갔었던.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서 임상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급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대의 구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할 준비를 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리스크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환기 종목으로도 전환이 됐었고, 또 이런 가능성을 두고 이게 반반이거든요, 사실. 잘 뭐 되면은 아니면 도구나. 뭐 아니면 도인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수하지 못하는 성향이다라고 하신다면은 미리 좀 축소를 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면 정말 대박, 못 되면 쪽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저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아까 또 얘기해 주셨던 전략대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0387번님. 자, 저분 또 이어서 또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선물 또 제작진 전화 갈 거니까 전화 받아주시고 선물에 대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사연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EV 첨단 소재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는데 이분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100원에요. 지금 30% 비중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오래된 종목인데요. 오늘은 좀 반등 좀 나오네요. 추가로 매수를 좀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사연이 보내주셨어요. 와, 시원스럽게 오늘 뭐 거의 9%, 8%가량 쫙 오늘 오전장에 튀었는데 어떻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이 분위기를 같이 타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 왔는데 아까랑 좀 비슷한 차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때 그런 느낌들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 화재와 관련돼서 갑자기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 다른 관련주들 다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수혜를 받고 있는 네, 상황이죠.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좀 반사 수혜를 좀 기대를 하면서 같이 올랐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이제 8,100원이시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테마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추세 전환을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보니까, 왜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당연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2차 전지에. 근데 이제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 또다시 2%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 테마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 검정색 선이 지금 장기 이평선 120일 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게 되면서 주가를 눌러왔었던 그런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장중에 18% 정도의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을 좀 그러니까 돌파 흐름을 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 뭐 2,000원 중반대, 2,500원, 2,600원 상단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 지금 당장 추매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섹터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단순히 이런 테마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호재가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릴 때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 몇 종목, 뭐 한농화성이나 뭐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 하나하나 몇 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뭐 배터리 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한번 보시고, 그때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됐다, 혹은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좀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를 좀 보시면 되고, 9932번님 텀블러 선물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2928번님의 사연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시젠 들고 계시네요. 지금 34,000원에 5%, 단타는 오늘 같은 날에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35,150원까지 올랐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상한가를 기도매매처럼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요렇게 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보실 때는 어떤 느낌 드세요? 그래도 뭐 수익이면은 저는 뭐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 보면 괜찮은 네, 거다? 뭐 뭐든 네. 수익이면 뭐든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상한가 갈까요? 시즌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요? 네, 뭐 지금 뭐 장 초반에 급하게 오른 이후에 차근차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쵸.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거는 단연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주말간에
또 뭐 코로나 그리고 이제 엠폭스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런 전염병 관련주들, 특히 진단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 뭐 랩지노믹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오늘은 그래도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들이 좀 가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르기는 했지만 맞아요. 다른 뭐 진매트릭스나 뭐 랩지노믹스 이런 다른 진단키트, 중소형 진단키트 관련주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비교적 약하고 뭐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스 이런 좀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60선 구간을 크게 뭐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은 이전에 이 고가권에 좀 쌓여 있는 이 34,000원, 또 매수가가 34,000원이시니까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은 요즘 분위기가 이게 쉽게 끝날 거라고 좀 보여지진 않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이 진단키트 내에서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상승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주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망세가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이슈가 있는 좀 단기 테마성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런 흐름이 이어지더니 월요일도 엠폭스 진단키트 테마가 계속 연일 좀 흐름세를 이어갑니다. 지금 시즌을 34,000원 깨지 않으면 가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야수의 심장을 가진 2928번님 또 좋은 소식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사연들 하나하나 좀 만나봤고요. 이어서 또 강훈진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 먼저 그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강호진 전문가 픽 술게 맛입니다. 지금 모든 표를 꽉 채운 게요. 바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아닐까 싶은데 서현이와 녹십자, 리가켄바이오, STX 그린로지스, 국제약품까지 입이 너무 아프네요.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여러분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너무 좋죠. 모든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역시 1등 전문가는 좀 다르다.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등 전문가로서의 이 입지를 놓치지 않는 나만의 비결 뭔가요? 주식에 진심인 마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가님들이 좀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좋습니다. 진심인 그의 마음이 전해진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많이 또 성사되길 바랍니다. 녹십자 볼게요. 8월 5일 차결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인데 흐름이 좋아요. 전략의 변화 없을까요? 네,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 굉장히 좋고 또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뭐 테마 흐름을 탔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걸 이겨내고 이제는 실적으로 좀 보답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전 저점 구간까지는 사실상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 구간을 지금 완전히 안착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 블랙 먼데이와 함께 급락을 보였지만 21 이평선 상단을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1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이 단기 추세마저도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은 수정 안 하고요. 그대로 여유 있게 쭉 들고 가시면 녹십자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부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더 축하할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약품이에요. 42.5% 상승을 하는데 야, 이거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엠폭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업황을 타다 보니 여기도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와, 제가 100% 저희가 수익률을 만약에 지금 도달하게 되면은 배지를 드리거든요. 저희 주슐랭이. 뭐 약간 장관처럼 하나씩 별을 저희가 드리는 건데 네.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지금 100%까지? 단일 종목 100%, 국제약품은 지금으로서 100%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50은 그래도 좀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충분히 지금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화품도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리뷰를 한번 해드릴 때 단기 이평선 이탈 여부를 좀 체크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네. 여전히 지금 단기 이평선 잘 유지해주고 있고 추세가 다시 잡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8월 8일 날 오히려 시장은 급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20%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또 2,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 흐름을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빠져나간 물량은 좀 적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진입했었던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쌓여있던 이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에 7,5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뭐 8,000원 이상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바라보고 가야 네.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 42.55%. 시장 이렇게까지 힘들어도 가는 종목은 간다는 거를 지금 뭐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강호진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신고가 랠리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 좀 어디 없나 또 새로운 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수익의 맛 힌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목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강호진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기역, 리을, 디귿, 이응, 지읒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네 글자를 조금 넘겼어요. 오늘 다섯 글자를 가지고 왔는데 괜찮아요. 네. 수익만 준다면야 뭐. 네, 요즘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서 네. 살짝 긴 거를 좀 준비를 했고 네. 일단은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랑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방 좀 유추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나요? 댓글은 뭐 구리동 우주 가려다 왔죠. 구르다가 인증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도 인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알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래등도 있어요. 고래등 의자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뭐 아까 웃으셨던 포인트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그랜다이저를 보고 웃었거든요. 아 그랜다이저 누구죠? 네. 어떤 분이에요? 꿈돌이님이 또 그랜다이저라고 말씀을 그랜다이저. 주셨더라고요. 우리 꿈돌이님께 네. 우리 강호재 전문가님이 특별한 오늘 선물을 또 준비하셨대요. 어떤 선물이죠? 네,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자료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었던 자료집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이제 회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뭐 관련주들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주식 족보 같은 자료 공부집인데요. 강호진 전문가님이 꿈돌이님께 상품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샵 9083번으로 꿈돌이님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연락할 겁니다. 선물 강호진 전문가님의 선물 꼭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그러면 이제 종목 오픈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제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드 위즈. 네, 그래서 맞추신 분도 계신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료가 아예 아직은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근데 그 이슈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긴급회의도 열게 됐었고 근데 이제 원래는 다음 달에 이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추가적인 기사를 좀 봤을 때 이번 달 안으로 이 대책을 좀 발표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과충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력 수요 관리 뭐 이런 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PLC 모뎀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글로벌 점유율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주가 급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PLC 모뎀이라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와 이 전기차 충전기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는 그런 기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배터리가 현재 과충전 상태인지 혹은 뭐 온도는 어떤지 수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모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서도 이 과충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여전히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와 관련돼서 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 전력난과 관련돼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사실상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효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력과 관련돼서도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단기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급등을 좀 보인 이후에 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단기 조정을 겪고 나서 2차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시장에서 테마주 위주로 지금 선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들이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테마주가 선순환을 하는 이런 날도 옵니다, 진짜. 그리드 위즈였고요. 지금 뭐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인해서 8월 중 발표되면서 관련주들의 또 훈풍도 이어질 거다 얘기했는데, 뭐 매수가, 손절, 뭐 목표가 뭐 얘기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매수가를 좀 잡아보자면은 사실 뭐 음봉 구간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 매수가는 한 37,000원에서 32,300원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전 고점 수준으로 잡아봤습니다. 35,500원으로 한번,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도 좀 갭을 만들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차익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봤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8,700원 정도로 이 갭을 메꾸고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추세 이탈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8,7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종가상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갭을 메운 이후에 2차 시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28,700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700원의 손절 라인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목표가 35,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뭐 기분 좋게 들고 가 보시는 건 어떨까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일장 전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금요일도 테마, 월요일도 테마, 화요일도 테마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테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테마로 3콤보 간다라고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뭐 엠폭스, 진단키트 지금 이 종목들 테마들이 금요일, 월요일 계속 시세 연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화요일까지 간다 이렇게 좀 저희도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테마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또 전기차 화재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 네. 일시적으로 수급을 뺏기는 걸 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장을 관찰하신 분들이라면 그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진단 혹은 엠포스 관련주들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내일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또 빠져나와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또 이 대책 발표한다고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 수급 이동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들 하나씩 잡아보셔도 좋아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무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세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중에 뭐 추가적인 매매도 좀 해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또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뭐 어느 구간 이런 시나리오를 좀 짜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만 들으셔도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종목들을 선별을 해드릴 때 테마주 혹은 뭐 펀더멘탈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갈 수 있는 노하우도 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등 전문가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도 1등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온라인 또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딜사이트 경제TV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희는 그러면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점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2,700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반등을 좀 더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양시장 보시다시피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키우다가 그래도 현 구간에는 낙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많이 빠진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의 상승 테마로는 코로나19주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빨간 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부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도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테마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입원 환자가 3주 동안 무려 6배나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렇게 관련주도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7월 둘째 주에는 145명이었던 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8월 둘째 주에는 무려 1,357명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4주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를 한 수치고요. 거기다가 9월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이 초중고 학부모들의 공포감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가 또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 경계 태세까지 발령을 하면서 관련주들 이렇게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우정 바이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직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터치한 데 이어서 오늘도 바로 상한가 터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시젠도 27.60% 상한가 보여주고 있고요.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의 생산 가동률을 또 최대 캐파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21%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 진단키트 생산 기업이었는데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생산을 하면서 팬데믹 시국 때 각광을 받았던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13.66% 상승률을 켜주고 있고요. 파밀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도 묶이는 파밀셀도 23.44% 강하게 상승률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주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체크해보시죠.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석유주 올라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뚝뚝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부 흐름 살펴보시죠.
자, 지난주 석유주는 중동 전쟁 긴장 고조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테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내에 학교를 폭격을 하면서 이 반격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도 이 중동의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배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석유주들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렇게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도 더해지면서 이렇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 흥구석이 올라와 있습니다. 8.59%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전거래일부터 계속해서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중앙에너비스도 8.17%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주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줄은 이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도 3.22% 하락불 켜주고 있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현재 1.49%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떨어지는 업종 석유주 체크를 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종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 양시장 함께 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전장 등락을 거듭을 했다가 외국인 쪽에서 좀 수급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연속 S&P 500이랑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조정의 폭이 크진 않은데요. 근데 살짝 신경 쓰이는 부분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1,000원 넘게 매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도 음봉이 좀 나왔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염려할 정도는 아니죠. 하락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한 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아쉽게 2,700선 살짝 앞에 두고 마감을 했었는데 2,697포인트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피에서 2,690포인트죠. 그러니까 오전장에서 사실 많이 하락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반등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일정 부분 좀 하락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이 오전장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777억 원, 이 코스피 현물 기준으로 1,777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했는데 전기전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로 대부분의 순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이 금융업 쪽에 775억 순매수인데 전기전자의 순매도, 그러니까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들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증시의 2,700 언저리까지의 이런 반등을 이끌었었던 반도체로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오전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좋았던 이유가 이 반도체도 좋았고요. 자동차도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는 소폭 반등으로 조금 달라서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점, 오전장 이런 모습들이 있고 특징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게 금융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금융이다 하면 은행과 증권, 보험 모두 사실 일컬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수급이 들어오는 건 우선 은행입니다. 은행주들, 4대 은행주들 모두 다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체계에 답하면서 주주 환원 체계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은행주들 상승을 하니까 보험주도 같이 많이 오르죠. 주주 환원 체계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주까지 따라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융주들만 거의 독주하는 모습들,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오늘 오전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오후 시장 가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우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지 시장이 보합권으로 가고 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가 한 9시 반, 10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밑으로 좀 내려갔고 지금 한 1,700억 정도에서 좀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더 늘어나긴 힘들거든요. 기관의 매수도 1,000억 좀 넘었다가 지금 한 1,000억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 수급의 키는 외국인에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융주가 오늘 강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밸류업 관련돼서 주주 친화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금융업, 은행과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업종에서 매기가 다른 섹터로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운수 장비 쪽,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늘 오전장에서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플러스로 바꿨죠. 이 밸류업 관련된 호재를 여기서도 일정 부분은 좀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은 좀 약하죠.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에서 자동차까지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까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좋은 부분들을 오늘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은 고민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은 끝났는데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2700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주가가 2400선 장중에 붕괴된 적도 있고요. 2400선에서 2500선 또 2500선에서 2600선 올라설 때에도 계속 고민이 됐었죠. 더 올라갈 수 있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2700선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해결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경제 변수들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 시장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낙폭을 상당히 좀 빠르게 줄여나갔고 결론적으로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이 두려움이 조금씩 안도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경제 지표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23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발언이 비둘기파적인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만 뭐 비커까지는 아니더라도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그럼 시장 한번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 많이 빠지는 만큼 오후장에도 외국인 수급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금융주 상승세가 다른 밸류업 관련주까지 확산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맛있는 이슈 분석 마디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슈 이야기 나눠주실 분 이코노미 리서치의 이슬이 대표님과 영일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방어대 기회 뭉칫돈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남은 증시의 빅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살 얼음판이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게 국내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지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좀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번 달 남은 국내 증시 이벤트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게 이제 잭슨홀 미팅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부분들이 좀 가장 좀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증시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 부분들은 거의 지나갔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크게 하락을 한다든지 좀 크게 상승을 해줄 만한 좀 빅 이벤트성의 부분들의 재료들은 전부 다 지나간 상황에서 일단 이제 완만하게 좀 지표에 대한 수치가 나오면서 일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증시에는 좀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일단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에 대한 이제 발언 부분들,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초점이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은 궁금증을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너무 늦게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늦추게 되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2%를 워낙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2%에 대한 수치가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스탠스를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CPI 부분들만 놓고 봐도 이제 2% 아래로 일단은 좀 내려와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시장이 현재 움직이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도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증시가 촉각을 가지고 있지 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좀 전당대회 같은 부분들은 일단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일단 지금 트럼프를 좀 어느 정도 근소하게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증시에는 어느 정도 선거에 대한 리스크 변수로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큼지막한 이벤트성은 전부 다 지나갔다. 그러면 결국 지금 증시는 어느 정도 일부분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는요. 일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적절한 좀 대응이 좀 맞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이슈 나눠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변동성줄 재료가 다 이제 나왔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잭슨홀 미팅들이 있다고 하는데 금리 발언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9월 FOMC 예고편 성격이 좀 짙다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힌트를 좀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이런 심포지엄의 예상 시나리오를 우리 최진우 본부장님 다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슬이 대표님 입장에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한번 짜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제 하는 이유가 잭슨홀 미팅을 결국에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방향성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우리나라 중앙은행들도 이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이제 2%대에 들어섰었는데 오히려 지금 뭐 가계대출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집값은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상황들도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빅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강도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럼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빅컷이냐 아니면은 뭐 25bp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또 따르는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의견은 이제 25bp가 좀 지배적입니다만은 이거는 뭐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 판매 지수도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스탠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빅컷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위축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빅컷을 밟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엔화 상승에 대한 압박 요인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뭐 한 25bp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증시에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보다도 얼마나 단계를 좀 밟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할 건가 이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강도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내가 좀 이렇게 또 해외에서 정해지면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금리 인하 단행 여부 이것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데 미국과 같은 좀 보폭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좀 다른 행보를 나타낼까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최진우 본부장님 뭐 비슷한 보폭을 많이 맞춰가는 스탠스를 많이 취하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갈 거다라고 동의하시나요? 일단 이제 미국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힘들 겁니다. 일단 이제 한미 기준 금리 격차 부분들을 워낙 좀 넓혀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좁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앞전부터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했던 부분들은 한미 기준 금리 격차 부분들을 너무 넓히지 않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따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일단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미국 쪽에서 좀 진행을 할 거라는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지배적이죠. 지배적이긴 하지만 지금 8월 22일 날 좀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미국이 먼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고 나서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좀 높다라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집값이 지금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금리 인하와 동결 가능성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가능성은 당연히 동결 쪽에 조금 더 치우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예상과는 다르게 만약에 금통위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 지금 금리 동결 쪽의 방향이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를 취하게 되면은 일부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단은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우리가 베팅하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는 일단 이번 잭슨홀 미팅 이유가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먼저 단행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 일단 금통위 부분들의 이슈가 증시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좀 지배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보폭을 좀 잘 같이 갈 것 같다라는 게 좀 한 표를 던진 것 같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한 표를 좀 던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완만한 경제 지표 속에서 지난주에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종식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아니야 그냥 주춤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춤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종식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세모로 가겠습니다. 네. 주춤도 아니고 종식도 네. 아닌. 일단은 낙관적인 의견도 어느 정도는 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이제 투심들이 이제 계속해서 모이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번 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빅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서 추격 매수 그리고 적극 매수를 하실 자리는 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번 주 지표를 봤을 때는 이게 좀 경기 침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결국에 이제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정책금리에 대한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척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V자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좀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상황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리바운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조금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연일 상승으로 이어와주면서 네. 어느 정도는 좀 메꿔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비슷한 예시가 한 번 있었어요.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이제 무너졌었죠. 완전 시장이. 그러고 나서 V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의 어떠한 그런 상황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 다르다.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돈을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한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어줬던 시장 그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때에 비하면 사실 이런 자금 유입 부분이라든지 에너지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 급락분을 어느 정도 지금 만회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상승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9일, 30일까지 봤을 때도 꽤나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럼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저희가 좀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GDP 발표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경기 침체냐 완화냐 회복이냐는 이 GDP에 대한 어떠한 발표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계 8월 29일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근데 28일이 이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일이죠.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사실상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다음 주도 안심할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은 하시되 조금 비중 축소라든지 너무 적극 매수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막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종식 이제는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우려할 것도 아닌 그 어딘가 중간쯤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에너지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증시의 강도, 그 리바운드 효과 이런 마무리 단계를 진입됐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는 29일, 30일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금채권 그 물살들이 진짜 상당해요. 보니까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건지 많은 분들이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세로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자산 쪽에 좀 품목이 해당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금에 대한 매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금 가격을 조금 더 인상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일단 메리트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금을 결국 이제 실물로 보유를 하게 되면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수익금이라든지 뭐 이자 이런 부분들이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따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금 가격에는 불리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금 가격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투자자분들이 금을 좀 실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이 매수를 한다든지 금을 다시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많이 기울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좀 많이 기울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 가격이 일단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과연 신고가를 계속 행진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빠르면 빠를수록 금 가격도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정했다시피 베이비 스텝이라든지 뭐 25bp 정도로 계속해서 인하 단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금 가격이 좀 위로 크게는 빠르게 오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를 좀 유념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이제 채권 투자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원금도 손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최근에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해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메가 트렌드 부분들이 많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장 금리가 결국에 높아지면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좀 메리트가 좀 높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에 대한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 쪽에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원금은 지키면서 수익은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원금도 어떻게 보면 투자 원금도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우리가 유념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채권 투자도 저도 뭐 그렇게 지향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채권 투자 부분들도 일부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일부 이제 주식 쪽에서도 어느 정도 포트에 대한 비중을 좀 가지고 가면서 좀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적절하게 좀 가지고 가는 포트 변화가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또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고르게 좀 포트를 분산하는 게 좀 좋다라는 걸 유의사항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금 관련한 채권 관련한 부분들까지도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가 또 부각되는 게 바로 키워드가 B2라고 합니다. 보니까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뭐 4,200억 원가량 증가가 됐고 채권 펀드 투자 수요도 일주일가량 보니까 8천 지금 억 원에 가량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B2까지 증가될 만큼의 뭐 이유를 우리가 또 찾는다고 하면 어디에서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좀 분석해 볼게요, 이수지 대표님. 네, 사실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그 CPI 이제 그 지수가 그쵸? 발표가 되고 나서 쉽게 생각하면 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좀 폭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급락장 때 패닉셀링이 좀 나올 때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한번 이제 물이 왔다가 지나가니까 여기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려는 분들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잭슨홀 앞두고서 또 이제 뉴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투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그 은행 가계 대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네.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봤을 때 거의 뭐 2조 원 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게 다시 또 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도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따라서 이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또 금리 인하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또 버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한 5%대까지 올렸어도 항상 키 맞추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3%대를 항상 좀 유지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한다라고 해도 저기 따라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부터 이렇게까지 지금 가계대출이 올라간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일종의 기대감에 따른 또 과열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지나친 어떤 낙관적인 시선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B2는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저가 매수 찬스로 보면서 B2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버블로 인해서 더 시장 경제가 좋지 않을까 이런 또 보수적 얘기해 주셨는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죠? 이어서 그럼 오늘 마감 전 담아볼 금리 수혜주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진욱 본부장님의 또 시각 궁금할 텐데요. 관련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KB금융, GS건설, 대우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굵직한 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라고 해서 아예 섹터를 들고 오셨어요. 자,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네네. 종목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예 섹터를 딱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 증권주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좀 들어와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많이 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증권주들을 놓고 보니까 거의 뭐 고가에 있는 증권주들이 대부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최근에 좀 수익에 대한 부분들 상승폭이 나와주고 나서 일부 기간 조정이 나오고 대부분 다 다시 지금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증권주들은 뭐 누구 하나 뭐 다르게 없이 지금 골고루 저는 좀 수급에 대한 플레이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좀 매수 자금이 좀 들어와 준다라는 거, 기간 역시도 매도 이후에 지금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증권주 쪽에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위탁 매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주들의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고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미래에셋 증권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내에서도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기간
기관들, 뭐 외국인, 금융 투자할 거 없이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연기금도 같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로 전환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메이저 쪽의 손바뀜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반기 대비해서 그렇게 실적 폭이 크게 증가는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실적들을 꾸준하게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해서 맞춰져 있으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유리한 미래에셋 증권의 상승폭이 그래도 조금은 더 도드라지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미래에셋 증권, 뭐 타픽주로 아까도 얘기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증권주의 수급에 지금 선순환 구조가 좀 돌고 있다. 수급 플레이가 좋다라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 속에 하반기 실적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처참하거나 빛났거나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던 대표적인 섹터 종목들 먼저 좀 점검하고 갈까요? 이슬이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 상반기 때 굉장히 좋게 나왔던 이제 그 업종들이 사실 3,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선, 그리고 방산,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으로 굉장히 좀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상향이 되는 종목군들도 다 이쪽 섹터에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연말까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수주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도 지속적인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장기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친환경 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탈탄소 정책이 좀 이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앞으로는 이제 암모니아선에 대한 이런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종목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HD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이 스크러버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탄소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또 선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평가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주 관련해서도 이제 세계 최초로 중형 암모니아성 관련해서 이제 2척 정도 수주를 좀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3%대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견조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방산주 쪽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중립국가였는데 최근에는 버리고 또 나토 가입을 하는 등 계속해서 이런 파벌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서도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방위비에 대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의 또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또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에도 지속적인 좀 수출이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밸류 부담이 살짝 좀 있다라는 높죠? 건데 가격대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이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방산 업종 내에서 이제 최저평가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주 산업도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2분기 실적 막상 열어보니까 또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F50, FA50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좀
수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항기 부품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항공기 교체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전 사업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방산, 우주 이 모멘텀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약 바이오주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또 연내 통과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이게 좀 경기 침체의 수혜주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만큼 이제 단가, 의약품 단가가 비싸지게 되면은 또 그만큼 이제 재정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 훨씬 더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전략을 좀 다 잡은 느낌이 드시죠? 2분기에 좋았던 것들의 섹터가 3분기도 좋을 거다. 뭔가 바톤 랠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건데 굵직하게 보게 되면은 뭐 조선주는 슈퍼사이클의 호황은 계속될 거고 뭐 더불어서 방산과 우주 섹터 좀 모아서 봐야 되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그 안에서도 뭐 셀트리온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보시면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지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반기에 보자 이렇게 봤지만 또 어닝 쇼크 있는 섹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반대로 또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최진행 본부장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안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고는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렇죠. 2차 전지 상반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래도 결국에 이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도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많이 죽었던 부분들.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 최근에 좀 수급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제 수급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닥 근각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그 투심이 조금 더 자극을 시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구매 심리도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독일 브랜드 3사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할인율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재고를 빠르게 좀 털려는 그런 전략까지 일단은 좀 취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한순간에 구매 심리 부분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뭐 활성화, 판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그래도 이제 각국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쪽에 대한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은 시간적인 요소가 걸릴 뿐이지 결국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의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는 것보다 상방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액체질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높아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들어와서 투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전고체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액체질 배터리보다 전고체 쪽에 대한 투심이 지금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아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모멘텀도 일단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 결국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아마 상반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는 어느 정도 일부 리튬 관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주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담감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될 만한 요소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저하고 흐름들은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 수익률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이긴 합니다. 반도체가 주도주이긴 하지만 반도체에서 먹을거리가 큰 폭보다는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먹을 만한 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안 쳐다보고 있긴 했었지만 하반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고가 대비 바닥까지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일단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배터리셀 업체들 대비해서
상황에서 삼성 SDI가 먼저 좀 전고체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워낙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LG 엔솔이나 SK온에 비해서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워낙 좀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쇼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실적이 바닥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하반기 때 그래도 상반기 대비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관련 전고체 관련해서는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화재 이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의 이슈는 계속 지속되지만 거기에 대한 뭐 하락폭을 얘기한다면 엄청 빠지냐 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시면서 상저하고라는 키워드를 좀 주셨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그래도 안도하고 안심하실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앞서서 관련주 투자 전략 좀 잡아볼게요.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많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저 이슬희 대표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좀 무조건 지금은 보수적으로 일단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돌다리는 두들겨 봐야 된다. 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예상과 다르게 올라가면은 좋겠지만은 또 저번과 같은 급락은 또 우리가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또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지금 뭐 불확실성이 많은 이런 하반기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좀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발표 이전까지 관망이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더욱더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이게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성 둔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3분기도 이런 바톤 터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실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보다 항상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을 매 분기마다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원인도 이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발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을 본다면은 지금이 단기 관점에선 좀 적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상 이제 고점 위 이상까지 지속적인 또 상승을 좀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가시고 단기로 본다면 지금이 적기다. 지금 들어가셔서 단기로 차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정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감 전에 담아볼 실적주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종근당, 실링콘투 막 들어봤던 종목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탑픽주 살펴볼까요? 자, 이슬희 대표님은 실리콘투 이야기해 주십니다. 뷰티로 가자 이런 얘기 보이는데 피부과 가잖아요. 실리콘투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화장품 업종 내에서 사실 이 기업을 아직까지도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이제 좀 3, 4분기 때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장품주 하면은 뭐 브랜드 ODM 쪽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유통업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 자산에 대한 비중이 좀 상당히 낮아서 재고 부담이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재무적인 영향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해외 물류 인프라라든지 거점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앞으로 대체할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화장품 업종 내에서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그 물류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지금 해외 사업자 매출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송비 부담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타 이제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영업 마진이 최소한 3배 이상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뿐이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지속적인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었었죠. 특히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닝 쇼크적인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을 진작에 지금 뭐 철수를 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을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3분기, 4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조금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을 정해 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좀 투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도 지금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리콘2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렉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